2024년 11월 14일 부산행 버스 안이었습니다. 나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노트를 만졌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5년 전 남긴 마지막 메모가 거기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 3번 출구. 증거 숨김. 11월 15일. 버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렇게 먼 길을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아침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민준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35세였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매일 저녁 메뉴를 궁금해하던 아들이었어요. 미역국 끓일까? 좋아요. 일찍 들어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모습은 자갈치 시장 입구였습니다.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해양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성실한 활동가였으니까요.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3번 출구를 찾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 섰어요. 하얀 개 한 마리가 기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민준이가 3년간 키우던 게 백구였어요.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개는 사람 손을 안 탑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못 만졌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백구의 목덜미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얌전히 내 손길을 받았어요. 이 개는 우리 아들 개예요. 청년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혹시 5년 전에 실종된 분의 어머니신가요? 제 이름은 이재석입니다. 여기서 건어물 가게를 합니다. 재석 씨의 가게에서 나는 차를 마셨습니다. 백구는 5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재석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백구가 계속 그 바닥을 파려고 해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번 시멘트를 덮었는데도 민준이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증거 숨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재석? 또 그게 이야기하고 있어? 50대 중반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재석 씨가 긴장했어요. 장 사무소장님, 할머니, 여기가 개 데리고 올 때예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불편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가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여관방에서 나는 민준이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해양 폐기물 재가공, 위험합니다. 민준이는 뭔가 큰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백구가 5년을 기다렸다면 나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구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재석 씨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네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국밥집에서 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11월 15일이었어요. 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장철호가 다투고 있더군요.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이건 범죄예요. 노인들이 병들고 있다고요. 장철호는 그 남자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 후로
그 젊은 남자를 다시 못 봤습니다. 왜 경찰에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민준 씨 어머니 아니세요? 저는 최은혜예요. 시장 근처에서 한의원을 합니다. 최 원장은 작은 쪽지를 내 손에 쥐어줬어요. 오늘 저녁 6시 제 한의원으로 오세요. 오후 내내 나는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백구가 내 옆을 따라왔어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개가 사람을 따라가네. 3번 출구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또 긁고 있었어요. 발톱이 닳아서 피가 났습니다. 백구야 아파. 나는 백구의 발을 잡았습니다. 백구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여기요. 여기에 있어요. 백구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은혜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최 원장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가 5년 전 여기 왔었어요. 이걸 맡기려고 했는데 누군가 한의원 앞에서 지켜보더라고요. 민준 씨는 USB를 숨겨야 해요라고 하고는 급하게 나갔어요. 노인들이 위험합니다. 가짜 건강식품 때문에라고 민준 씨가 말했대요. 장철호가 한방 재료상을 하다가 갑자기 관리사무소장이 됐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비싼 해양 심층수 건강보조제를 사기 시작했죠. 그때 한의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원장님 계세요? 장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원장이 재빨리 USB를 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골목 끝에서 재석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민준이를 찾아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밤 11시에 다시 만나요. 박 할아버지도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시멘트를 깨봅시다. 여관으로 돌아와 USB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했습니다. 백구 729. 백구의 이름과 우리 집에 온 날짜였어요. USB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 보고서, 밀수입 증거, 피해자 명단. 민준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밤 10시 50분 나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백구가 내 옆을 따라왔어요. 재석 씨와 박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치와 끌을 가져왔어요. 재석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구가 매일 긁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재석 씨가 망치를 들었어요. 딱, 딱, 딱 소리가 텅 빈 시장에 울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시멘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어요. 재석 씨가 검은색 방수 가방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질검사 보고서, 사진들, 거래 명세서, 해양 폐기물 재가공, 노인 52명 피해, 장철호 주도,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환경단체 놈이 다 알아냈어. 없애야지. 장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누구야 거기. 장철호와 남자 3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도망치세요. 재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크게 짖으며 길을 막았어요. 저게 치워. 한 남자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백구가 쓰러졌습니다. 백구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더 이상 못 가요. 장철호 일당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그 가방 내놔. 장철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면서도 달려오고 있었어요. 백구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5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이번에는 나를 지키겠다는 듯이 나는 증거물을 꺼내 백구의 목에 묶었습니다. 백구야, 파출소 알지? 거기로 가. 이걸 가지고 가. 백구가 한 번 짚고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게 잡아. 하지만 백구는 골목 사이를 빠져나가며 멀어졌어요. 재석 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다 녹화됐어요. 이미 경찰에 전송했고요. 장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백구가 증거를 가지고 파출소로. 아, 그 진돗개요? 5분 전에 파출소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파출소로 갔습니다. 백구가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다쳤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증거물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 장철호와 일당을 모두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요? 여기 녹음 파일에 힌트가 있네요. 그놈을 거제 쪽에, 거제도를 수색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백구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백구야, 우리 민준이 찾으러 가자.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제도 푸른바다 요양병원에서 신원 미상 환자를 찾았습니다. 5년 전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두부의 상으로 기억을 잃었고 나이와 인상착의가 일치합니다. 다음 날 나는 재석 씨, 백구와 함께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준호 씨, 손님 오셨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40세가 된 5년을 더 산 내 아들이었어요. 민준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나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백구가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뛰어올라 아빠를 가슴에 얹었어요. 얼굴을 하얗습니다. 이게는. 민준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백구야?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를 안았어요. 기억나? 바다에서 구조했던 게. 그리고 미역국? 엄마가 끓여주시던. 민준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민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맞으세요? 그래. 엄마야. 그날부터 나는 매일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백구는 항상 민준이 곁에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제가 시장에서 뭘 하고 있었죠? 넌 나쁜 사람들로부터 노인들을 지키려고 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를 걱정시켜서.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용감했어. 민준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안아줬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재석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 바다 좋아했나 봐요. 그래. 넌 바다를 사랑했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올 거야.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2025년 3월 부산 사하구 우리 집 앞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대문을 바라봤어요. 여기 기억나요?
5년 동안 그대로 둔 민준이 방이 보였습니다. 백구가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누웠어요. 그날 저녁 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먹었어. 내가 엄마 오늘도 맛있어요라고 말하곤 했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기억이 다 안 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돼.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백구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재석 씨가 자주 놀러 왔어요. 박 할아버지도 국밥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한 달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준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기억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노인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사세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2년이었어요. 5월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집 앞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함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어? 응. 바다를 지키는 일. 다시 하고 싶어요. 6월에 민준이는 해양환경단체에 복직했습니다. 백구도 함께 사무실에 갔어요. 부산시에서 백구에게 명예시민 반려견 칭호를 줬습니다. 5년간 한자리를 지킨 충성심, 주인을 끝까지 기다린 사랑. 이 개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웁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의 기억이 70% 정도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기억나요. 다행이다. 근데 엄마, 기억이 없던 시간도 소중해요. 엄마가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새로운 기억이 됐어요.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엄마, 내일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요.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백구가 식탁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가족으로 다시 함께였습니다. 민준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우리 못 만났어. 백구가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하죠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끝까지 기다리길 잘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가족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민준이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백구의 그림자가 민준이 침대 옆에 보였습니다.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닌 함께함으로